미국 전역에 조용한 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팬데믹이 아니라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도시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렌도 없고 격리구역도 없습니다. 단지 한때 밝게 타오르던 꿈들이 이제는 조용히 사라지며 영혼을 잃어가는 도시 속으로 무너지고 있을 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화려함과 그림자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가봅시다. 빛의 도시이자 미국의 꿈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곳, 로스앤젤레스, 빛과 큰 꿈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운타운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스키드로우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천막 속에 몰려 살며 방치와 실현되지 않은 미국의 꿈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라타냐는 한때 샌디에이고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지금은 버스 정류장 옆에서 잠을 잡니다. 제롬은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로 매일 밤 낡은 담요 아래 몸을 웅크립니다. 이들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실수 하나로 뒤처진 것뿐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공공주택에 투자되었지만 이곳의 월세는 여전히 2,600달러를 넘습니다. LAHS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평균 월세는 2,600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작은 위기 하나에도 집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동진료소, 직업훈련 수업, 무료 급식소, 조용히 도시의 인간미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건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주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누구도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선 안 된다는 인식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꿈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곳이라면 그리 멀지 않은 샌프란시스코는 모두가 동경하던 기술 세계의 중심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키드로우를 지나가 본 적이 있나요? 가장 강하게 다가온 건 부당함이었나요? 아니면 무관심이었나요? 붕괴하는 기술 도시, 샌프란시스코. 한때 세계적인 혁신의 상징이었던 샌프란시스코는 2025년 현재 자유 낙하하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사무실의 3분의 1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CBRE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36.6%로 원리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요 기술 본사는 떠났고 월그린스부터 홀푸즈까지 대형 소매업체들도 폐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붐비던 다운타운은 이제 조용한 창문만 남아 있습니다. 번영은 고립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쇼핑몰은 반쯤만 불이 켜져 있고 재개발 프로젝트는 10억 달러 예산 적자 속에 멈춰 섰습니다. 천막수는 다소 줄었지만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환경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보안 및 마약 통제 정책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기술의 꿈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폭주하던 성장 속도가 되려붙고 있습니다. 인간의 핵심이 비어가는 도시가 과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혁신의 낙원에서 살기 힘든 도시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필라델피아 자긍심에서 고통으로. 필라델피아, 미국 민주주의의 탄생지. 이제는 찬란한 기억과 무너진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고향인 필라델피아는 한때 미국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 도시는 사회적 위기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필라델피아의 빈곤율은 22.6%로 전국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켄싱턴과 같은 지역은 이제 아편 유행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중독자들은 천막과 흩어진 주사기 사이 인도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샤론 마르티네즈는 전직 교사였지만
지금은 팬데믹 이후 우울증과 펜타닐에 시달리며 리아이 에비뉴 캠프에서 약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정부는 재활센터와 지역 건강법원을 개설했지만 정신건강, 교육, 일자리 기회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이런 노력은 찢어진 외투에 붙인 임시조치에 불과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역사적인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모두를 포함한 미래입니다. 누구도 자유의 꿈의 균열 속에 버려져선 안 됩니다. 역사의 메아리로 가득한 도시에서 우리는 이제 중서부로 향합니다. 한때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던 세인트루이스가 이제는 현대 속에 얼어붙은 듯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폭력의 발목 잡힌 도시. 한때 미시시피강을 따라 활발했던 무역 연결지였던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버려진 블록과 심각하게 쇠퇴한 다운타운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의 거의 절반이 비어버려 텅 빈 창틀과 갈라진 벽만이 한때의 번영을 반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호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살인사건이 45% 감소해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세인트루이스의 살인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무적인 신호이지만 불안정성의 상처를 지우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주민들은 머물기로 선택하고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술가 제이슨 오웬스는 25개가 넘는 낡은 건물을 커뮤니티 예술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장소는 이제 음악, 색채,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소규모 투자자들도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원과 믿음이 있다면 다시 그 뿌리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를 떠나 우리는 동부 해안으로 도착합니다. 한때 빛나던 항구 도시였던 볼티모어는 이제 실패한 인프라와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붕괴와 혼란 속의 도시. 한때 동부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였던 볼티모어는 이제 무너지는 인프라, 급격한 인구 감소, 그리고 늘어나는 유유지역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의 붕괴는 경종이었습니다. 도시의 다리 중 거의 4분의 1이 긴급 수리 대상입니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볼티모어 다리의 23%가 긴급 수리 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10년 사이에 인구의 거의 퍼센트가 떠났습니다. 샌드타운 윈체스터 지역에서는 주택의 40%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전직 부두 노동자 테런스 블레이크는 무너져가는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더는 붙잡을 게 없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빈터를 정원으로, 벗겨진 벽을 벽화로 바꾸며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폐허에서 다시 시작할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볼티모어가 무너진 기초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시카고, 철강의 도시는 오래된 사회적 상처에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폭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도시. 한때 활기찬 산업 중심지이자 강인함과 노동의 상징이었던 시카고는 이제 수십 년간 지속된 폭력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황금기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2025년의 시카고는 거대한 기계처럼 느리게 움직이며 과거의 자부심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2024년 시카고에서는 28천 건이 넘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 2024년 자료 기준.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잉그루드, 오스틴, 가필드 파크 같은 여러 지역은 총성이 거의 매일 울려 퍼지는 위험 지역이 되었고, 학생들은 수업을 일찍 마치고 위험을 피합니다. 한때 미국 산업의 아이콘이었던 시카고는 이제 장기적인 폭력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부분 젊은 노동자와 이민자들, 이 다시 돌아와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Cure Violence, Cure Violence, Invest South West, Invest South West와 같은 프로그램이 폭력을 줄이고 공동체에 투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카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고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할 뿐이죠. 이 도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 북서쪽으로 가면 한때 미국의 환경 자부심이었던 포틀랜드는 이제 다리 아래 텐트들과 희미해진 녹색의 꿈속에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기억 속의 친환경 도시. 한때 친환경적이고 깨끗하며 살기 좋은 도시의 모범이었던 포틀랜드는 이제 2025년 한때의 이상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챕텀 첫 저지명을 넘었고 10년 전에 2배에 달합니다. 오리건 주택 연합 2024년 자료 기준. 공원, 다리 밑이 주차장이 천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유 공간이던 장소들은 이제 임시 거처로 변했습니다. 37세의 네이선 도시는 한때 요리사였습니다. 지금은 모리슨 다리 아래에서 모든 소지품을 실은 손수레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저 평화로운 밤잠 하나만 바랄 뿐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원인은 단지 실업이 아닙니다. 주거, 음식, 전기 등의 생활비가 매년 20% 가까이 급등하는 반면 수입은 정체된 채입니다. 이제 워킹 푸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수천만 달러를 사회주택과 쉼터에 쏟아부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불 끄기일 뿐, 진짜 치유는 아니다. 친환경 페인트와 자전거 도시의 외피 아래 포틀랜드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실제 욕구 사이에서. 지금 이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나무가 아니라 더 넓은 비전입니다. 누구도 다리 아래서 잠들지 않게 만드는 비전. 퍼시픽 노스웨스트의 또 다른 도시 시애틀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도시가 아닌 지나치게 빠른 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곳입니다. 시애틀, 통제되지 않는 성장의 대가. 시애틀, 미국 기술 산업의 중심은 지금 급속한 성장과 공동체의 결속력 사이의 균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의 탄생지인 시애틀은 한때 미래의 도시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미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 주택 가격은 9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레드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 시애틀 평균 주택 가격은 9비 2,000달러였습니다. 교사, 간호사, 요리사와 같이 도시의 일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조용한 계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노숙자인 사람들. 이민자인 마리아 로아스는 한때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집 청소를 하며 2아이와 함께 30제곱미터의 비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너무 빨리 성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장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함께 만든 도시에서 소외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지도자들은 교외 지역의 주거 밀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 우선시되고 공동체 유대가 뒷전이라면 시애틀은 계속 성장할 수는 있어도 도시를 만든 사람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더 가면 타는 듯한 사막 속에서 피닉스는 역설에 갇혀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 생존과 붕괴 사이의 기후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피닉스, 기후위기의 사막도시. 타오르는 사막의 중심에 위치한 피닉스는 한때 성장의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극심한 기후는 도시를 한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개발로 칭송받았던 피닉스는 모래 위에 새로운 이웃들이 솟아오르며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급속한 확장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독한 더위, 물 부족, 주택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부재. 2024년 여름은 잔혹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섭씨 37도를 넘는 날이 113일, 섭씨 46도를 넘긴 날이 30일 이상. NOAA에 따르면 2024년은 피닉스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도로는 녹았고 노숙자들에게는 탈출구 없는 오븐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주택 가격은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전직 건설 노동자 브랜든 루이즈는 지금 자신의 오래된 픽업 트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대낮이면 도시공원 그늘에 주차해 태양을 피합니다. 난 게으르지 않아요. 그가 말합니다. 단지 뒤처졌을 뿐이에요. 도시는 냉방센터와 안개 분사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도시 계획이 환경과 인간의 한계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조치는 당히 처방일 뿐입니다. 사막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피닉스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꿈의 상징적 무대, 뉴욕으로 향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지금 너무 많은 이들이 쉴 곳 없이 깨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를 지닌 도시, 뉴욕. 뉴욕, 미국의 꿈의 얼굴이자 잠들지 않는 도시는 이제 해마다 더 깊어지는 뚜렷한 분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꿈은 노력이나 재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곳에 따라 갈립니다. 불빛 속에는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며 미국의 꿈이 무너질 때 어둠을 맞는 12개 도시의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게 만듭니다. 이 도시에서 매일 밤 6,000명 이상이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2025년 홈리스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 수는 6직 7,000명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월세가 4,500달러가 넘고 많은 유닛은 불이 꺼진 채 커튼이 드리워진 생기 없는 상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같은 도시의 또 다른 모습, 브롱크스나 크라운 하이츠에서는 저소득 가정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이 모여 살며 매주 전기세, 집세, 식비에 허덕입니다. 퀸스에 사는 싱글맘이자 간호사인 안젤라 브룩스는 2개 병원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휴일도 없고 주거 지원도 없습니다. 정부 지원 받기에 너무 안 가난하고 편하게 살기엔 너무 가난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미드타운과 금융지구의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있고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고 비쌉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단지 자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회, 심지어 공간에 대한 접근성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은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조용한 동네들의 인내 속에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구석진 서점에서부터 퀸스의 이민자 가정까지. 이 도시는 쉽지 않지만 여전히 경이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뉴욕이 두 현실 사이에 조여드는 사이 디트로이트, 한때 미국 산업의 심장은 떠나지 않으던 사람들의 손을 통해 재탄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도시. 한때 미국 산업의 심장이었던 디트로이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 속에서 조용한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한때 미국 자동차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강철, 땀, 조립 라인이 경제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미국 주요 도시 중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는 2013년 180억 달러 이상의 부채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 몰락은 도시의 재정뿐 아니라 정신도 꺾었습니다. 수십 년 사이 주민의 60% 가까이가 도시를 떠났습니다. 수만 채의 주택이 버려졌고 덩굴은 창문을 뚫고 자라났으며 인도는 갈라져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전체 지역이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평화 때문이 아닌 공허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황폐 속에서 풀뿌리 재생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드타운, 코크타운, 이스턴 마켓에서는 오래된 공장이 예술 스튜디오, 커뮤니티 센터, 창작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비영리 단체, 예술가들이 도시의 구석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거액이 아닌 투지와 믿음으로. 전직 GM 노동자였던 안드레 윌리엄스는 현재 하이랜드 파크에서 재활용 목재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 이 도시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세우고 있어요. 하나씩, 나무 판자 한 장씩. 쉽진 않았습니다.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투자는 제한적이며 치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더 이상 유령 도시는 아닙니다. 이 도시는 부가 아닌 다시 시도하려는 의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운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아서 남겨진 것으로부터 다시 짓기를 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애틀랜타에 도착합니다. 남부의 급성장하는 비즈니스 중심지. 이곳에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면 당신의 사람들을 두고 떠나게 될까요? 당신은 부 없이도 도시가 재건될 수 있다고 믿나요? 오직 손과 희망만으로? 애틀랜타, 둘로 나뉜 도시. 애틀랜타, 남부의 상업 중심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뒤에 남겨지고 있는 걸까요? 남부 최대의 경제 허브인 애틀랜타는 눈 깜짝할 새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드타운에는 마천루가 솟아오르고 버케드는 고급 시장 열기로 뜨겁고 캘리포니아의 테크 기업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시는 현대적이고 활기차며 기회로 가득하다고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라인과 투자자 지도 아래에는 또 다른 애틀랜타가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조용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 애틀랜타 주민의 거의 2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메카닉스빌, 피츠버그, 사우스 애틀랜타 같은 역사적인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수치가 더욱 높습니다. 단 5년 사이 월세가 60% 넘게 오르며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애틀랜타의 평균 월세는 63% 증가했습니다. 48세, 고등학교 교사 토냐 빌스는 한때 도심 근처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더글러스빌 외곽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버스로 왕복 4시간을 통근합니다. 난 애틀랜타에 살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도시에 속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의 애틀랜타는 분명한 양극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층은 밀려나고 도심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베스트 아틀란타 같은 프로그램과 지역 대학들의 노력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애틀랜타는 함께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상승할까요? 미국의 꿈이 무너질 때 어둠을 마주한 12개 도시. 이것은 단순한 제목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불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한때 무너졌지만 이제 회복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강력한 예입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참고. 이 영상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일부 인용문 및 통계는 공공지식 공유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도시, 사회,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